중국의 한국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한국 죽이기 이 똥볼이 중국 자신에게 어마무시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가설인데 그때 싱하이밍에 이제 6월 8일 거기서 제가 느낌이 온 건데요. 그 전에 의심을 하고 있다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시키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지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카플링을 중국이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류 차단, 이른바 이제 한한령으로 시작을 했었죠. 201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국 죽이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대개 이제 시진핑이 후계자로 지명됐던 시기, 대개 2008년, 2007년 요 무렵부터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했던 때, 공식 집권 시작한 2013년에 더 심해졌고요. 그때부터. 즉, 북한을 핵 미사일로 무장시킨 것.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한국 죽이기 3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이제 중국을 옥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이 6월 8일이었죠. 옆에 이재명을 앉혀놓고, 그 중국에 밉보이면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도 못할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타국 정부와 외교나 군사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때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 너희 물건 안 써. 그렇게 우리 기업을 다 지도할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마찰 정도 가지고는 무슨 요번에 우크라 침공 같은 일이 아니면 제재인데 일종의. 지금 그 얘기를 암시를 했단 말이에요. 6월 8일 날. 그래서 저는 싱하이밍이 그날 진실을 드러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코리아 디커플링. 코리아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코리아 디커플링은 이건 완전히 자해소동이에요. 자살골이에요. 이게 여기서 너희 한국 기업 우리가 디커플링해서 너 죽어라라고 밀면 한국 기업이 순순히 죽나요? 밖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거기서 중국 상품을 대체할 상품을 직접 만들어 버린다고. 이번은 원부자재 판매도 아니고. 살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 갖고 있어, 기술 갖고 있어, 브랜드 갖고 있어, 시장 장악력 갖고 있어, 그거 돌파할 수 있는 마케팅 파워와 세일즈 파워 갖고 있어, 한류 스타 갖고 있어. 이런 데가 직접 이제는 들고 나가는 들고 나가도록 중국에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어 속담에 shoot in the foot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도끼로 자기 발등 찍기. 도끼로 찍었는지 총으로 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도끼로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코리아 디커플링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나. 황당한 도끼로 자기 발등 찍기, 자살골, 자해소동인가 얘기를 드렸고요. 한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영화, 일본 영화는 중국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일본 영화 슬램덩크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좋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은 안 되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듯이 이거는 사드에 대한 보복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환증입니다. 한국이 무서운 거예요. 한류가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중국인의 정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 그러면 쟤들은 뭐 옛날부터 제국주의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왜 미국과 일본과 좀 다르다, 좀 못하다, 못 산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변명이 불가능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가
저열하다라고 증명을 해준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저렇게 설득력도 강하고 재밌고 발랄하고 또 때로는 심오한 문화 콘텐츠까지 나오니까 중국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한류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문을 닫아 거는 거죠. 한국은 중국이 마땅히 갔어야 될 경로를, 그 경로가 얼마나 좋은 경로인지 이거를 간증하는 증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건 다시 말하자면 개인, 자유, 존엄, 또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공정시장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한한령을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지니까 그러면 한국 문화가 그러면 못 보다 왔냐? 중국 그때 조질 때, 야, 우리가 너희 거 안 봐주면 자식들은 니들이 어디다 팔아먹어? 이러고서 조졌는데, 그렇게 조지고 나서 지금 6, 7년 지나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또 전 세계를 휩쓸게 되니까 중국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음성유통에서 보잖아요, 다. 얼마를 보는지 이제 통계도 안 잡혀. 이게 더 문제거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 요번에 그 BTS 팬들 여전히 중국 안에서 엄청 활발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블랙핑크의 마카오 공연 이런 데 막 가잖아요. 유명 인사까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반항적 분위기가 되면 블랙핑크의 무슨 뭐 아이콘을 여기다 달고 다녀?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쓴 티를 입고 다녀? 한글로 등짝에 새마을이라고 쓴 티를 입고 다녀? 그 자체가 체제 반항적 이미지를 갖게 돼요. 권위주의 아래서는요, 어떤 작은 상징이 곧바로 체제 반항을 뜻하는 밈, M-E-M-E, 아이콘으로 사용되거든. 작은 상징 아이콘으로. 그걸 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스타의 이미지, 사진, 한글이 적힌 티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밈으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제가 거의 예언합니다. 이거 한 5년 안에 닥칩니다. 이게 밟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류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 한류 팬들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문화 정책이 야만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제 발등에 총 쏘기, 제 발등 도끼로 찍게요.